어제부터 22대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됐습니다. 대통령 관저 이전을 둘러싼 특혜 의혹도 핵심 이슈로 거론됐는데요. 감사원의 감사 보고서가 나온 뒤 의혹이 더 커지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슈 플러스에서는 이 문제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문소영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제 이 문제로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이 시작부터 고성이 오갔죠? 네, 그 대통령실 관저 공사를 맡았던 인테리어 업체 21g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을 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야당은 즉각 동행 명령장을 발부를 했고 국민의힘은 반발해서 퇴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야당 의원들은 이 명령장을 들고 직접 21g 사무실을 찾아갔지만 빈손으로 돌아오기는 했습니다. 변호사님, 국회 동행 명령장 이게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겁니까? 네, 법률적으로는 명확하게 효력이 있습니다. 국회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에서 동행명령장이 발부됐을 경우에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혹은 동행명령장 수령을 고의적으로 회피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회피하도록 하는 그런 경우에는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5년 이하의 징역을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이 존재를 하고요. 다만 이런 법률과는 별개로 실무적으로 그럼 동행명령이라는 것이 작동되는 방식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헌법적인 논란이 있습니다. 즉 동행명령을 거부하는 건 처벌할 수 있지만은 동행명령이 마치 영장처럼 강제로 구인할 수 있는 것과 동일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헌법적인 다툼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21g 여기가 이제 의혹의 중심에 서 있잖아요. 김건희 여사와의 개인적 관계 때문 아니겠습니까? 어제 이런 질문도 나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1g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김 여사가 운영한 커바나 컨텐츠 주최 전시회 후원사로 이름을 올린 인테리어 업체고요. 또 최근에는 커바나 컨텐츠 사무실의 설계와 시공도 맡았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때문에 21g이 대통령 관저 공사를 맡게 된 게 김 여사 측에 이게 특혜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게 계속 논란이 되어 왔었고요. 그렇죠. 지난달 감사원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감사 보고서를 냈는데요. 관저 공사를 사실상 총괄한 21g이 이제 계약도 하기 전에 공사에 착수를 했고 또 15개 무자격 업체에 하도급 공사를 맡겨서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을 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럼 행정안전부는 이런 문제를 다 알고도 공사를 맡긴 거냐? 어제 국감에서 질의가 나왔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과 영부인이 머무는 그곳을 공사한 곳이 그리고 보안시설 가급이라고 하는 곳에 공사를 한 업체를 이렇게 졸속으로 지정을 해도 되는 겁니까? 졸속으로 지정된 것이라고 하는 말씀에 제가 동의하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인테리어 업자하고 행안부가 계약한 거는 비서실에서 추천을 했고 저희가 자격 요건을 확인한 결과 별 문제가 없어서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답변을 들어보니까 비서실에서 추천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비서실에서는 누가 추천을 했는지 여기에 대한 답을 했습니까? 네, 이제 감사원 감사 결과가 비판을 받았던 거는 이제 공사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위법 사항이 많았는데 그럼 그런 업체와 어떻게 계약이 가능을 했는지 또 이거 누가 추천을 했는지 이거를 밝히지 못했거나 밝히지 않아서 이제 감사원이 비판을 받았던 거거든요. 근데 대통령실은 이걸 또 관저 이전 특혜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다. 이렇게 아전 인수식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야당이 이번 국감을 벼르고 있었던 건데 어제 말씀하신 대로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 누가 추천을 했냐 질문이 나왔습니다. 증인으로는 이제 관저 이전 당시에 대통령실 관리 비서관을 맡았던 김호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이 나왔는데요. 21g을 누가 추천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서 말씀 못 드리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면서도 김건희 여사가 추천한 것이냐 이렇게 묻자 여기에 대해서는 그건 또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변호사님, 대통령실 관저 공사 중요한 공사잖아요. 이게 기억에 의존할 일입니까? 행정 기록 이런 걸로 남겨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기본적으로는 국가의 재정으로 이루어지는 공사이자 공공적인 행사 어떤 계약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공공적인 계약의 체결 경위와 과정 그리고 각 당사자들의 자격 요건에 대해서는 면밀한 기록들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특히나 이제 소위 말하는 경쟁 입찰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수익 이야기라고 한다면은 이제 그렇게 할 만한 경위나 이유와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이 남아 있어야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출석을 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기억 여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기억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관련돼서 어떤 절차, 어떤 내용에 따라 가지고 이루어졌는지 특히나 해당 업체가 수의 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됐다면은
원칙적으로는 이제 금액적 제한이 있습니다.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하게 된 경위나 배경, 네. 그리고 그러면서도 여러 업체들은 특정한 이 업체인 이유,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당연히 좀 더 공적으로 객관적으로 규명될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감사원에서 얘기할 때 지금 말씀하신 수의계약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그렇지만 이제 처음부터 이제 정산할 때까지 뭐 시공부터 정산할 때까지 절차에 맞지 않는 부분, 불법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지적을 했어요. 그리고 이상민 장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뭘 좀 수사해서 짚어야 되는 건가요? 일단은 감사원이 지적한 내용은 이제 업체 선정 자체에 대한 문제는 없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그 이후에 소위 말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즉 무자격업자들에게 하도급을 준 부분이라든지 그렇죠. 그리고 계약 체결이라든지 전체적인 그런 과정이 없이 이제 공사 바로 진행된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을 바탕으로 한 혐의점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제 오늘 이번에 이제 국감에서 나온 내용들을 바탕으로 봤을 때 각각의 업체 선정 과정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는 것은 감사원의 판단이었기 때문에 그런 감사원의 판단과는 별개로 만약에 해당되는 업체와의 계약을 강요했거나 혹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직권을 남용해가지고 특정 업체와의 계약을 하도록 했거나 그 대가로서 어떤 이익이 공여됐거나 한 부분들이 있다면은 이거는 다른 형태의 형사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추가적인 고발 등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면은 그 부분에 대한 수사는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지금 특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특혜 의혹. 그럼 여기까지 밝혀질 수 있느냐 이런 것도 관심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해당되는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누가 어떤 영향력을 미쳤고 그 과정이 소위 말해서 그런 직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직권을 남용해서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는 소위 말하는 직권남용적인 혐의점이 있는지 혹은 해당되는 업체가 그로 인해서 이익을 본 것이 혹은 그 이익을 보는 것의 대가로서 다른 부분에서 제3자에게 제공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들이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핵심적인 쟁점이 될 것입니다. 그 부분까지 좀 봐야지 특혜 의혹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